자, 21년 6월 모의고사 35분부터 시작할게. 건강 그리고 병의 확장 퍼짐은 밀접하게. 자, closelly는 밀접하게고 close는 가까이이기 때문에 closely를 잘 구분해서 써야 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도시가 작용하는지. operation work랑 비슷하지.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다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돼. 우리의 삶과 건강과의 상호관계. 좋은 소식은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있나봐. 도시들이 엄청나게 회복력이 좋다는 거다. 도시의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병이 한 번 있더라도 마치 면역처럼 도시가 그 병을 이겨낸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자, 주제는 간단해. 도시는 회복력이 있다. 건강 혹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력이 있다. 이런 회복력이 나타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보자. 많은 도시들은 경험해왔다. 질병을 과거에. 그리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발전해왔다. 이게 뭐야? 이게 회복력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겠지.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는 보았다 하면 어떤 시점이 나오고 C가 나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런 시점에 파괴적인 발병이 있었다.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독감의 유럽 도시들에 얘가 바로 나오는 거야. 아마 극복했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첫 문장이 주제니까. 의사들, 예를 들어서 존 스노우, 영국에 있는, 그리고 이거는 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리돌프, 어쨌든 이 두 사람과 같은 의사들이 보았다. 상관관계를. 자, A와 B의 상관관계겠지. Between A and B. 나쁜 생활 환경, 과밀화된 인구, 그리고 위생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이 부분이 이제 city life겠지. city life. 인식, 이러한 연결의 상관관계 인식은 이끌었다, 이어졌다, 유발했다, cause, lead to, 유발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 재계획을, 그리고 재건축을, 도시의, 뭐하기 위해서? 유행병의 번짐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를 재계획함으로써, 재설계함으로써 병을 막아왔다는 거야. 20세기 중반에 런던의 개척자 Pioneering Sewer System, 개척적인 이름 되겠다. 획기적인, 혁신적인 상수도 시스템, 계속적 농법, 여전히 오늘날까지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수동태, 지어졌다. 뭐의 결과로?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결과로. 뭐에 대한 중요성? 깨끗한 물에. 뭐 하는 데 있어서? 자, in ing, 뭐뭐 함에 있어서라는 수거 잘 외워도 멈추는 것에 있어서 콜레라의 확산을. 자,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고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고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는 없지만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라고 넣어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어를 변형시켜서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기억해주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지문은 이제 순서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인과관계가 딱히 없는 순서 배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순서 배열을 내실 수도 있거든.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 사람들이 나오면서 3번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this connection이 여기 있는 커넥션과 같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몇 가지 힌트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순서에 대한 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 순서로 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다음 36번.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들은 즉각적으로 끌린다. 얼굴에게 be attracted to 뭐뭐에 끌린다. 그래서 얘도 이제 어떤 아기들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왜 그런가가 이제 뒤에 나와. 그래서 이제 어떤 팩트와 그 이유가 항상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뭐 미리 해도 될 것 같아. 자, 과학자들은 보여줄 수 있었다. 이것을 요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뭐 함으로써 사역동사 아기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뭐를 두 개의 간단한 이미지들을 한 이미지는 얼굴처럼 생긴 이미지 뭐보다 다른 이미지보다 두 번째 거를 디아돌이라고 하지 그지 둘 중에 두 번째 거 마지막 거 그래서 뭐 간단한 실험이야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미지 얼굴과 다르게 생긴 이미지 측정함으로써 어디를 아기들이 보는지를 과학자들은 알아냈다. 중요하지. 아기들이 본다는 것을 얼굴처럼 생긴 이미지를 더 많이 뭐보다 그들이 보았던 것보다 얼굴 같지 않은 이미지를 뭐 당연한 결과야. 첫 문장이 주제라면 비록 아기들이 시력이 좋지 않지만 아기들은 선호했다. 얼굴을 보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팩트는 끝났고 이제 이유가 5번인 거야. 팩트와 그 이유 인과관계 이런 거 항상 중요해. 한 가지 이유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내가 주어니까 단수동사 뭐 때문이다 진화라고 불리는 무언가 때문이다 진화와 얼굴을 좋아하는 게 뭔 상관이 있는가를 또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 진화는 포함한다 변화를 어디에서의 변화 기관에서의 변화 장기에서의 변화 구체적으로 뇌 같은 뇌 구조의 변화를 포함한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선행사를 brain이라고 보면 occur 쓰겠지. 근데 선행사가 brain이 아니야. 내용을 보면 선행사가 change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발생하는 변화. 괜찮지, 그지? 많은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변화. 변화가 선행사기 때문에 복수동사 occur를 쓰는 거야. 그렇겠지? 진화는 변화를 유발한다. 그래서 어쨌다고? 응? 그래서 이거랑 얼굴 인식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연결되지. 돕는다. 그 기관이 뇌를 예를 들면 돼. 그 뇌가 살아남도록 오르게니즘 미안해. 유기체. 여기서 such as brain은 여기 스트럭처네. 유기체, 생명체의 기관. 생명체의 기관이 기관에서의 변화. 그래서 이 유기체가 살아남도록 도와준다. 즉, 뇌 발달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변화. 생명체의 기관에서의 변화. 살아남도록.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는 이유는 뭐? 모든 진화의 목적은 결국은 살아남는 거야. 그들을 더 적에게 기민하게 만들면서 누구를? 유기체들을, 생명체들을. 그래서 이제 점점 인과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변화가 결국은 살아남게 해주는 거. 인식함으로써 얼굴을 멀리서도 어둠 속에서도 인간들은 알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병렬구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얼굴을 알아보는 이 어떤 기능이 진화의 결과인데 그 진화의 목적은 항상 생존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다른 색깔로 하나 더 해주면 좋겠네. 진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진화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함으로써 생존율이 높아지고 그 생존의
생존율이 높아진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그래서 아기들이 얼굴 알아보는 걸 좋아하는 거는 진화와 관련이 있고 진화는 결국은 생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37번 할게. 사람들은 사용한다. 많은 그들의 시간을 spend 목적어 VING 아주 중요한 수거니까 ing 쓰는 걸 주의하면 돼. 사람들은 사용한다. 많은 그들의 시간을 상호작용하느라 미디어와 SNS 생각하면 돼. 하지만 새로운 문장 그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 뭐를? 사람들이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뭐겠니? 미디어겠지. 그래서 미디어랑 많은 상호작용을 하긴 하는데 즉 SNS가 됐든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가 됐든 근데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을 뿐이지 비판적인 사고로 미디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지. 한 가지 잘 알려진 연구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했던 2016년에는 보여준다.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젊은이들이 쉽게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뭐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이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를 여기서 속임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특히 언제? When it come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 그것이 정보겠지.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더더욱 잘 속는다는 거야. 이러한 약점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젊은이들에게만. 그래서 좀 주의할 거는 속임을 당하는 것, 미디어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다가 일단은 포인트긴 한데 이것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해야지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의 미디어에 대한 속음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 틀리게 되겠지. 연구 뉴욕에서 했던 은 발견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도 공유한다고. 7 times as much misinformation as 별표 해주고 일단은 배수사 as 원급 as라는 수거야. 근데 얘는 배수사 비교급 than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7 times more misinformation than their younger counterpart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꾸는 것까지 해석까지 잘 기억을 해주고 젊은 친구들보다 7배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인터넷에 잘 속는다는 거야. 유튜브 있는 거 막 다 믿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은 제기한다. 질문을. 내가 raise 나올 때마다 rise를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rise랑 raise 늘 비교하는 단어로 나오니까 잘 구분해주고 raise는 타동사, rise는 자동사. raise는 뜻이 무지하게 많아. 지금처럼 제기하다도 되고 rise는 뭐 떠오르다, 오르다. 자, 그 질문이 뭐냐? 무엇이 해결책인가? 그러면 이제 이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오면 이제 글은 끝난 거지. 뭐에 대한 해결책? 잘못된 정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정부와 플랫폼이 가지고 있다. 역할을. 뭐 하는 역할? 잘못된 정보를 막는 데 있어서의 역할. ing 또 나오지. ing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할 때. 자,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에 해당되는 거는 정부와 플랫폼의 역할이야. 플랫폼이 뭐겠니? 이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유튜브가 알아서 잘 걸러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연결어 however 나오고 모든 개인들도 필요하다. 책임을 지는 것이 이러한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뭐 함으로써 더 정보를 분별함으로써.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 세 번째가 되겠지. 정부, 플랫폼, 그리고 모든 개인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잘못된 정보를 분별해야 한다 라고 주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소리와 빛은 여행한다 파장의 형태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 다음에 비유. 어떤 비유? 소리에 대해 언급되어지는 비유, 소리에 대해 주어지는 비유는 돌을 던지는 것에 그것과 같다. 그것이 뭐겠어? 비유겠지. 돌을 어디다 던지는? 연못 표면에 던지는 비유와 같다. 그래서 소리의 음파를 연못에 던져진 돌에 비유하는 비유가 아주 일반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that over 할 때 대시, 앞에 있는 걸 대신 받는다는 것까지 기억해주고.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소재는 소리의 음파야. 자, 그리고 이제 비유의 내용이 돌을 연못에 던지는 건데, 그래서 이 돌을 연못에 던진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자. 음파가 바깥으로 확산된다. 어디로부터? 충격 지점으로부터. 여기서 음파가 아니라 파도가 되겠다. 파도. 여기서는 이제 충격 지점이라 함이 돌이 던져진 지점이니까 파도가 확산된다. 바깥으로 충격이 주어진 지점으로부터. 음파가 확산되는 것처럼 음원으로부터. 그치? 그래서 뭐뭐처럼 하면 되겠다. 지금 as는 just as 뭐뭐처럼. 그래서 지금 음파와 연못에 던져진 돌을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 이것은 뭐 때문이다. 이유가 이제 나오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겠지. 공기 중에서의 교란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음파가 퍼져나가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서의 교란 때문이다. disturbance의 원 뜻이 서로 부딪힘, 방해,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제 소리와 소리가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우리가 듣는 소리인가 봐. 만약 네가 두 막대기를 부딪히면 너는 소리를 얻을 것이다. 자, 막대기가 서로에게 접근할 때 어프로치가 어디에 접근하다지만 타동사라서 to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 공기는 즉각적으로 어떤 공기? 이거 즉각적으로 아니고 그들 바로 앞에 있는 하면 되겠다. 그들 바로 앞에 있는 공기. 그래서 immediately 대신에 right도 가능하겠네. 바로 앞에 있는 공기. 그들은 막대기겠지. 막대기를 가까이 부딪히려고 딱 가까이 다가갈 때 그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에 공기가 당연히 있겠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그 공기가 단수 압축된다. 부딪히려고 하니까 당연히 압축되겠지. 그리고 새로운 문장. 에너지가 축적된다. build up, 축적되다. accumulate, 축적되다. 유효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보다시피 소리가 발생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 이미 답이 나왔지만 disturbance가 바로 그 소리가 발생하는 과정인데 이 3, 4, 5, 6, 7에서 계속 그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38번에는 특별히 순서를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할게.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축적되고 그 다음은 뭘까? 임팩트의 충돌의 지점이 발생할 때, 두 막대기가 부딪힐 때 이런 말이야. 어컬 자동사니까 수동 없다는 거 기억해주고, 이 에너지가 방출된다. 음파로서. 아, 그렇구나. 이 3, 4, 5번이 바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래서 두 막대기가 부딪힐 때 소리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그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에 있던 공기가 압축되고 부딪힐 때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6번, 7번은 또 다른 내용이야. 같은 맥락이지만 이번에는 돌을 부딪힐 때 쓰는 거지. 만약 네가 시도한다면 같은 실험을 두 개의 거대한 돌을 부딪힐 때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너는 다른 소리를 얻을 것이다. 소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 밀도와 표면 때문에 당연히 돌의 밀도가 훨씬 더 세겠지. 자, 근데 이게 엔드가 여기 있는데 병렬을 쌤이 여기 1번 여기 2번 해놨잖아. 그래서 얻는 게 두 가지야. 다른 소리를 얻게 될 것이고 더 큰 소리를 얻게 되는 거야. 소리가 다른 이유는 돌의 표면과 밀도 때문이고 소리가 더 큰 이유는 에즈를 여기서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면 돼. 돌들이 더 많은 공기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돌이 더 크니까 일단 부피가 더 크니까 더 큰 돌 사이에 더 많은 공기들이 있겠지. 더 많은 공기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얻게 된다. 이 병렬이 되게 특이하니까 문장 자체를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 어순 배열로 나와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물리적인 교란, 공기 중에 있는 네 주변에가 소리를 발생하는 거다. 다시 이제 아까 이번에 나왔던 결론을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거에서 순서 배열이 일어날 확률이 크겠지. 오케이. 자, 39번 계속 할게. 푸드 체인, 먹이 사슬은 의미한다. 이동을,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식물 속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이동. 그 어디로 간다, 이거는 이제 사실 안 나와 있어. 있었으면 좀 더 정확했을 텐데. 자, 뭘 통해서 이동을 하냐? 1년에 여러 단계의 유기체들을 통해 뭐와 함께 반복되는 과정과 함께 어떤 과정? 먹고 먹히는 수동을 써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푸드체인이 키워드야. 푸드체인이란 무엇인가? 에너지의 이동이다. 뒤에 이제 좀 번외의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도 이제 좀 이따가 체크해야 돼. 자, 이제 바로 예시가 나오네. 이런 데는 이제 for example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없지. 풀숲에서 풀은 먹힌다 토끼에 의해서. 자, while이 원래 뭐뭐 동안에 뭐뭐 반면인데 지금은 둘 다 좀 안 어울려. 그리고가 차라리 낫지. 그리고 그 결과 토끼는 먹힌다. 그 다음으로라고 해도 되고 여우에 의해서. 이것이 간단한 예시이다. 간단한 먹이 사슬에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먹이 사슬을 잠시 설명해 줬고 이러한 먹이 사슬은 의미한다.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 사전 여기 해석에 의미하다 나와 있으니까는 means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연쇄를 의미한다. 순서, 인과까지는 아니고 그냥 1, 2, 3, 4 단계 연쇄를 의미한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문이 오겠지? 뭘 의미하냐? 먹이사슬이 transferred, 전송된다고, 이동된다고. 음식 에너지가, 미안해. 음식 에너지가 전송, 이동된다고. 어디에서 어디로? 생산자에서, 에너지의 첫 생산자는 풀이야, 풀. 풀에서 어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비자는 대부분의 동물 생각하면 돼. 혹은 어디로? 더 높은 영양 수준으로.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단백질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산자는 풀, 소비자는 동물들. 첫 소비자는 초식동물. 두 번째 소비자는 육식동물이겠지. 그리고 올라갈수록 영양 수준도 높아지는 단백질. 관찰되었다 가진 주어야. 뭐가 관찰되어 왔냐? 이동의 전송의 수준에서 이치 단수명사. 많은 부분 8에서 90%의
잠재적 에너지가 8, 90 숫자 상관없이 뒤에 오는 명사에 수일치시켜서 단수 쓰고 있는 거 보이지? 이뤄진다. 열을 통해.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키면서 대신에 먹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에너지는 10%밖에 남지 않는 거야. 그래서 8, 90%가 사라지니까 남는 건 10%야. 이거 계산 잘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채식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막 소가 옥수수를 한 100만 톤을 먹는데 소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소 자체가 만드는 에너지는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된대. 옛날에 어디 다른 지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 그 얘기 하는 거야. 에너지 낭비지 사실은. 이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갈수록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게 큰 거는 맞아. 근데 뭐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따라서 연결어 단계의 수 혹은 연결의 수, 이 연쇄 반응에서 나오는 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에너지가 남는 게 0. 몇 프로 막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보통 제한되지. 어느 정도로? 4-5단계. 그러니까는 풀을 사슴이 먹고 사슴을 호랑이가 먹는 한 3단계가 주로 아닐까? 아니면 뭐 풀을 소가 먹고 소를 사람이 먹고 뭐 이 정도? 그 이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연쇄가 되면 에너지 손실이 너무 큰 거지. 자, 이거 구문으로 중요한 거 알지?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구문이야. 더 짧을수록 뭐가 먹이 사슬이 혹은 더 가까울수록 더 비교급이 여러 개 나오고 있어. 더 짧을수록 혹은 더 가까울수록 유기체가 뭐와 푸드체인의 시작과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이 이용 가능하다. 더 많은 것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이다. 구조가 이거 the available energy intake is greater. 원래 이 문장이었는데 greater가 앞으로 간 거야. 더 커진다. 뭐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가. 그래서 푸드체인이 너무 길면 에너지 손실이 커진다. 라는 사실은 이 번외의 내용이기는 해 이게. 그래서 이거는 주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좀 색다른 정보이기도 하고 또 구문적으로도 더 비교급이기도 하고 해서 색칠을 한 거야. 주제는 아니야. 자, 그 다음 40번. 어떤 여성 론다라는 이름을 가진 참석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컬리에 있는 은 문제를 가졌다.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를 시작해. 그녀는 살고 있었다. 캠퍼스 근처에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이거 형용사절인데 하이폰으로 연결돼서 좀 특이하기는 해. 그 사람들 중 누구도 몰랐던 서로를 자취한 거지, 자취. 자, 청소부가 매주마다 올 때 이치 다음에 단수 명사. 그들은 청소부야, 청소부. 청소부는 남겨준다. 여러 개 롤의 화장지를 각각의 화장실에. 하지만 연결어 월요일쯤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나가지고 모든 휴지들이 다 사라진다. 이 건이 사실 자동사라서 수동이 안 되는데 비건 해가지고 사라지다, 뭐 가버리다가 아니라 사라지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참고로. 뭐 다 그렇겠지. 자기 거 하나 챙기고 싶을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전형적인, 티피컬로 가능할 것 같아.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상황이다. 공유지의 비극 상황이 뭐냐? 뒤에 콜론 해가지고 설명 나오지. 몇몇 사람들이 가져가기, 그러니까 공동 물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몇몇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화장지를 그들의 공정한 분량보다 때문에 공공의 자원들이 파괴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문제지. 이게 일단은
일단은 뭐 이거는 당연히 소재야.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소재가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 여자가 나름 해결을 해. 읽고 난 후 research paper 뭐 논문을 읽고 난 후 행동 변화에 대한 그래서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바꿀까 라는 논문을 읽고 나서 이 여자가 쪽지를 걸었다. 화장실 중 하나에 어떤 쪽지냐? 부탁하는 쪽지.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말 것을 화장지를 왜냐하면 그것이 공유된 물품이기 때문에 기쁘게도 만족스럽게도 한 롤이 다시 등장했다. 몇 시간 후에 인이 시간 앞에서는 후에라고 해석이 돼. 그리고 또 다른 롤이 등장했다겠지, 그지? reappeared next day 다음날.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해결책은 쪽지. 어디겠냐? 이 공유지 비극을 해결했던 쪽지. 근데 사실 뭐 쪽지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 공유지 비극이 문제인 거지. 다른 노트가 없는 화장실에서는 하지만 디아들 복수 단수가 둘 다 올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단수를 썼네. 어떠한 화장지도 없었다.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쪽지가 있는 데만 효과가 있었던 거지. 그 정수부가 돌아올 때까지 화장지가 없이 지내야 했다. 그래서 이게 그 요약문인데 요약문이 이제 주제 찾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작은 리마인더가 야기했다. 이게 cause랑 똑같아. 여기서 말하는 작은 리마인더가 쪽지겠지. 변화를 행동에 있어서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요약문을 봐도 이 두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한 쪽지, 이 정도로 주제를 정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1, 42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워한다며 서 있는 것을 발코니에 이거 뭐 가정법 과거로 썼네. 내용은 가정법이 아닌데 가정법 과거로 썼어. 뭐 지 마음이지 뭐. 발코니에 서 있는 게 두렵다면 너는 시작할 거다. 낮은 층에서 그리고 천천히 올라갈 거다. 높은 층으로. 이렇게 되겠네. floor. 이건 가주어야. 쉬울 거다. 뭐가 쉬울 거다?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쉬울 거다. 발코니에 서 있는 두려움. 동격 관계쯤 되겠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처럼 하면 된다는 거야. 통제 가능하지. 자기가 1층은 안 두려우니까 1층. 2층도 할 만하니까 2층.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야. 통제된 방식. 사람을 사귀는 것은 좀 어렵다, 빡세다, 힘들다,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남을 자기가 통제를 못 하잖아. 발코니 1층, 2층, 3층, 4층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지가 올라가면 돼.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날 올라가면 돼.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적응 단계? 이게 1층, 2층 올라가는 것처럼 잘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은 무생물 같지 않다. 빌딩과 같은 그런 무생물이 아니다. 어떤 네가 근처에 있어야 하는 그리고 그러면 익숙해지기 위해서 근처에 있어야만 하는 뭐 해야만 하는 좀 안 어울리긴 하네. 의역하면 근처에 있기만 하면 익숙해지기 위해서 근처에만 있으면 되는 just가 포인트야. 단지 근처에 있기만 하면 되는. 방금 얘기했던 그거야. 그걸 계속 시도만 하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건물 1층, 2층, 3층, 4층이 아니라는 거야. 자, get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그 다음에 이 to가 필요하다는 거 별표 쳐놓을 테니까 영작한다, 뭐 순서 배열한다, 문법 물어본다 그러면 to가 있어야 돼. to가 있어야 불합문이거든. 관계대명사 되기 때문에 불합문이 와야 되거든.
너는 상호작용해야 된다. 사람들과 그 1층, 2층과는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새로운 문장. 사람들의 반응도 예측이 될 수가 없다. 너의 기분, 사람들을 향한은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제는 좀 다르긴 한데 글의 흐름의 대부분은 쉽지 않다는 거야. 사람들을 사귈 때에는 뭔가 점진적인 접근, 예측되는 접근, 통제 가능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발코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근데 너의 확신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만약 내가 효과적으로 사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1층, 2층, 3층 못 올라간다고 해서 되게 좌절스럽거나 그러진 않거든. 근데 사람을 못 사귀면 되게 좌절스러운 거야. 그 얘기야, 방금 했던 말이. 가주어. 또한 더 어렵다. 뭐 하는 게 깔끔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다. 점점 직면할 방법. 뭐에? 많은 사회적 두려움에. 사회적 상황들, 네가 너 자신을 노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 역시 전치사 to까지 쓰고 있지. 이런 상황들은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그 상황들을 원할 때. 어느 날 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못 노는 상황이면 이용 가능하지 않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혹은 새로운 문장. 그들은 어쩌면 충분히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감지할 만큼. 뭘 감지할 만큼? 상황이 통제하에 있구나 라고 감지할 만큼.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그래서 they도 역시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진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진보가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컴마인지 만들면서 피할 수 없는 큰 증가를. 뭐에서의 증가? 어려움에서의 증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어려운 말만 하고 있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이 아니다. 네가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는 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좀 특이한 글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대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절인 것은 아니다. 아닌 거야. 이거 아닌 거. 아닌 거니까 주제랑 반대되니까 헷갈리면 안 돼. 너의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사회화에서는. 그러면 별로 단계별 접근도 안 되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인 노출의 원칙들은 복수동사 여전히 유용하다. 이게 주제야. 즉 쉽지 않지만 이용 가능하다. 뭐가? 점진적인 노출의 원칙이 여전히 소셜라이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반전이지. 위에서 실컷 잘 안 된다, 다르다 이런 얘기 하다가 그들을 적용하는 과정, 그들이 원칙들이겠지. 원칙들을 적용하는 과정은 좀 복잡하긴 하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네가 시작하기 전에 아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복잡하긴 하다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게 포인트.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한 색깔로 해주겠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unpredictable이라든지 너의 기분도 컴플렉스하다든지 그 다음에 tidy way를 만들기도 어렵다. 깔끔한 방법 어렵다. 왜냐하면 available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할 때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바빠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보가
나아지는 과정이 not clear 할 수도 있다. 오케이, 뭐 이 정도가 되겠지.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이 gradual exposure이 도움이 되기는 하다. 요게 포인트라는 거. 자, 이렇게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어.